유튜브 채널 이름인 마하수리 TV를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마하는 유체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을 나타내는 단위이죠. 즉 물체의 속력과 음속 사이의 비를 이야기하는데 에른스트 마흐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과학자가 초음속 연구에 도입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마하는 약 1224km/h, 결론적으로 매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수리는 수학의 원리라는 뜻인데 수년 전까지 수능 수학 영역을 수리 영역이라고 했었죠. 이 두 가지를 합성하여 마하수리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수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빠른 문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추구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하수리 TV와 함께 수학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경제 수학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게 될 마하수리 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 잠시 보시면은 경제 수학의 내용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경제와 수학이 이제 합쳐져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의미는 사실은 수학 쪽이 더 커요. 경제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수학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경제 수학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학적인 내용이지만 이 경제 수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의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실용 수학의 그 내용으로다가 실용적인 그런 부분으로다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수학에서 우리가 이제 실용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상식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원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와 경제생활, 수열과 금융, 함수와 경제, 미분과 경제인데 이 단원을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연관이 좀 없는 내용, 세금이라는 부분과 연금, 아직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죠,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생략을 하고 미분과 경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평균 변화율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하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경제에서 어떤 그 해석, 경제의 현상 해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정도만 살펴보고 함수와 경제 단어는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바로 함수 관계죠, 그죠? 그 함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깊이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원이죠. 수와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1강, 2강, 3강, 4강, 5강 5개의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비율과 GNP, GDP에 관한 이야기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이제 들어가기 인트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연산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사칙 연산이 있죠, 그죠? 이 사칙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연산의 순서는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무엇을 먼저 한다? 그렇죠, 요거죠. 곱하기와 나누기를 먼저 한다. 왜 곱하기와 나누기를 먼저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래도 조금 막막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곱하기와 나누기를 먼저 하는데 먼저 이제 곱하기를 먼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 2가 3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괄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5 플러스 2 곱하기 3 이런 게 있으면은 이 계산은 5 플러스에다가 2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괄호는 모든 연산의 이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아주 편해요. 그러면 이제 덧셈, 뺄셈과 곱셈, 나눗셈의 또 관계는 덧셈과 뺄셈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뺄셈은 덧셈의 뭐를? 반수.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이죠. 반수를 더해주는 것이고 나눗셈은 또 뭐예요? 나눗셈의 관계는 그렇죠. 곱셈의 역수를 우리가 이제 곱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사칙연산의 순서인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순서가 왜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정도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지수의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수를 우리가 이제 연산할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자 예를 들어 봤어요. 자, 4의 2의 세제곱. 이것이 2의 세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4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느 것이 여러분들 옳다고 생각합니까? 뭐 대부분 다 아시죠? 예. 오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왜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이 4의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지수 부분이 이 거듭제곱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압축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까 곱셈도 덧셈이 여러 개 중복되는 것이 압축된 것처럼 이 거듭제곱 지수도 이와 같은 괄호 속에 압축된 것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연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자, 이건 이제 상식의 범위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연산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율.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이 경제학에서 경제의 여러 현상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비인데, 그 비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A와 B의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뜻을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B에 대한 A의 B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책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B에 대한 A의 B다. A에 대한 B의 B가 아니고 B에 대한 A의 B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것이 B입니다.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얼마만큼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비율, A 대 B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B가 기준량이죠. 기준량에 대해서 비교하는 양을 우리가 이제 따지는데 이 비교하는 양이 사실은 초점입니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준이 얼마일 때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비율로 나타낸 것, B로 나타낸 것이 바로 분수, 비율의 분수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서 소수로 나타내면은 비율의 소수라고 표현하고 그 비율의 소수를 우리는 이제 B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2분의 1이면 계산하면 0.5. 이게 이제 B의 값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비율은 이제 우리 수학에서 여러 가지 많이 등장하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이제 백분율이죠.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하는 양이 갖는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그게 백분율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실제로는 뭐예요?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곱하기 100 이렇게 하죠. 즉 B의 값에다가 100을 곱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백분율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실제 계산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환율. 환율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울 내용인데 환율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환율은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 환율입니다. 그죠? 예. 1달러에 대해서 몇 원이 같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환율입니다. 결국은 우리 원화가 기준이죠. 그죠? 기준은 물론 달러죠. 기준은 달러인데 1달러가 기준인데 우리가 원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바로 원과 달러에 대한 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그렇지. 경쟁률.
경쟁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입시를 치르고 왔습니다만은 경쟁률은 바로 뭐예요? 모집 정원 분의 지원자 수지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모집 정원분의 지원자 수. 모집 정원이 100명인데 지원자가 200명이 왔다. 그러면은 2대 1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값은 경쟁률은 2가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표현. 그러니까 지원자 수가 중심인 거예요. 그죠? 이것을 모집 정원에 대한 비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마지막 확률. 확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뭐죠? 예, 그렇죠. 모든 경우의 수.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예,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우리가 확률, 이것도 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 비율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봤습니다. 이제 경제 지표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경제 지표는,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경제 활동에 대해서 생산, 소비, 무역 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면들. 그 다음에 생산 활동 지표, 금융 지표, 무역, 국제 수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여러 지표들을 다 우리가 다루는 건 아니고, 이 단원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소득 통계 총량 지표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생산 지표와 소득 지표. 이 두 가지가 있죠. 특히 이제 생산 지표 중에서는 GNP, GDP. 요게 이제 1, 2. 그 다음에 소득 지표에서 마지막 세 번째 GNI.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시간이나 국제 경제 시간에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잠깐 한번 복습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식의 범위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 자, 첫 번째 생산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지표 중에서 GNP와 GDP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GNP는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 총생산이죠. 여기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국민들에 의해서, 어디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속에는 이제 가계 지출, 민간 지출, 정부의 지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수출까지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뭐는 빠진다? 수입은 빠집니다. 그죠? 수입은 빠지고. 그래서 이제 GNP는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반면에 이제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 어디입니까? 국내죠. 그죠? 위치가 중요해요. 1년 동안 어디에서? 국내에서 누가? 국민과 외국인 다 포함해서 생산된 서비스, 재화의 시장 가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GDP는 GNP하고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데 GNP에서 뭐를 빼줘야 되느냐? 대외 수치 소득.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외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은 빼줘요. 빼주고 대외 지불 소득은 더해준다. 대외 지불 소득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누가? 외국인이 생산한 것이죠. 그죠? 그것을 빼준다. 더해준다. 이건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GDP를 표현하는데 GNP와 GDP를 우리가 보면은 대충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GNP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로 1994년 이전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입니다. 그 이후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GDP를 가지고서 우리 경제 수준이나 국민의 소득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죠. 1994년 이전에는 GNP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경제 지표, 우리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표현하는 지표로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1994년 이후로 이제 세계화 속에서 우리도 GDP를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분이 언제 학교를 다니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GNP하고 GDP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보니까 GDP와 GNP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니까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뭡니까?
여기 이제 GNP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있는 B 부분과 C 부분이 더해져 있는데 이 B 부분과 C 부분 속에서 B는 A와 C의 공통 부분이죠. C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국민이 외국에서 번 대외 수치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GDP는 결국은 GNP에서 요거 뺀 거지요. 그리고 뭐를 더해줘야 돼요? 대외 지불소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 요놈은 이제 우리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GDP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이와 같이 GNP와 GDP의 관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GNP와 GDP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그 GDP 속에는 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명목 GDP와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GDP는 1년 동안의 변화량인 유량 개념이라, 이 flow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스톡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어떤 저량 개념,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유량 개념이다. 새로이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서 시장 가치만을 생각한다. 이게 이제 GDP인데, 이 GDP에는 이제 명목 GDP와 실질 GDP로 나뉜다는 것이죠. 명목 GDP는 그때의 가격을 곱한 것입니다. 최종 생산물에 대하여 그때의 가격을, 수량에다가 가격을 곱한 것이 명목 GDP예요. 그러니까 2020년이다 그러면 2020년 현재 가치를 가지고서 따진 것이고, 실질 GDP는 기준연도가 있어요. 지금은 현재 20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연도의 가격을 생산물의 수량에다 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보면은 그 전 연도와 비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비교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산정에 실질 GDP를 이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그렇죠, 그죠? 예.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있을 때 이 실질 GDP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GNI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죠, 그죠? 예, 이 GNI라는 개념은 Gross National Income, 소득인데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총 생산한 부가가치, 그것을 시장 가격으로 나타낸 소득 지표입니다. 이 GNI는 결국 이제 GDP에다가 우리 국민이 모두 다 얻어들인 소득이기 때문에 해외 소득도 포함합니다. 해외 소득도 포함해서 이것을 GDP 플러스 해외 소득, 해외 소득 속에는 투자 수익이나 고용까지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GNI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것을 잠깐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경제 성장률을 Rate of Economic Growth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OECD에서 말할 때는 Real GDP Growth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 명목 GDP가 아니라 실질 GDP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전년도 실질 GDP가 기준이 될 것이고 변화량, 금년도 실질 GDP와 전년도 실질 GDP의 차이, 그 변화량을 우리가 분자해 두고 100을 곱한 것이 경제 성장률이 됩니다. 자, 이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이제 각자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OECD라든가 이런 경제개발기구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계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2.7%가 이제 2018년 경제 성장률이었고 2019년 2.4% 좀 낮아졌을 거예요, 아마도. 2020년에는 지금 2.5%라고 예정을 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적인 그런 팬데믹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것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모두 예측하고 있죠, 그죠? 자, 모두 빨리 코로나가 해결돼서 경제도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인당 GDP. 우리가 이제 GDP를 계산할 때 1인당 GDP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실질 GDP에서 인구수를 나눠준 것을 우리는 이제 1인당 GDP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옛날에는 이제 1인당 GNP, 1인당 얼마의 GNP냐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이야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4년 이후로는 이제 이런 GDP를 가지고서 인구수로 나눈 것을 우리는 1인당 GDP, 소득 수준 또는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서 우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첫 번째 강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 GNP와 GDP라고 하는 경제학에서 우리가 이제 소득 지표나 생산 지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